체코 공화국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한 약 8만 제곱킬로미터 크기의 작은 내륙 국가입니다. 작지만 평범하지 않은 나라. 바로 다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놀라움으로 가득한 숨겨진 보석 같은 곳입니다. 체코는 맥주 애호가들의 천국으로 잘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고 강인하며 매력적인 여성들의 고향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여성들은 열정적이면서도 예의 바르며 많은 경우 남성보다 더 적극적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중앙 유럽의 보석이라 불리는 체코 공화국의 놀랍고도 독특한 13가지 사실을 소개합니다. 이 매혹적인 세계로 함께 들어가 지금껏 몰랐던 체코의 진면목을 발견해 보세요. 3번 생활비가 저렴한 곳을 찾고 있다면 이 부분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프라하에서 시내 중심가의 원룸 아파트 임대료는 월 400에서 700 사이입니다. 브루노나 오스트라바 같은 소도시에서는 월 D100에서 500으로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파리나 런던 같은 도시에서 비슷한 아파트를 빌리면 월 1,800에서 2억 정도가 듭니다. 장보기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능하며 자취를 한다면 월 D100에서 300달러 정도로 충분합니다. 일반 식당에서의 식사는 7에서 7엘 사이이며 중급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는 12에서 20 정도입니다. 빵고기 유제품 같은 기본 식료품은 서유럽보다 훨씬 저렴해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도 매우 저렴해서 프라하에서는 월 정기권이 약 25에 불과합니다. 이는 베를린이나 암스테르담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입니다. 운전을 한다면 휘발유는 갤런당 약 6이며 주차비도 들지만 여전히 다른 많은 유럽 도시보다 저렴합니다. 아파트의 기본 공과금, 전기, 수도, 난방, 인터넷 포함은 월 150에서 2제 정도입니다. 여가 비용도 부담이 적어 영화 관람은 약 7에서 10, 주요 관광지 입장료도 대부분 15를 넘지 않습니다. 체코에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는 월 약 800에서 1000전 정도이며 이는 서유럽이나 북미의 주요 도시에서 요구되는 2돈 이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파리나 런던에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보통 2돈 내서 이하수 보안기법 마이건 뉴욕에서는 3을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생활비를 보고 체코가 여러분이 여행하거나 정착하기에 적합한 나라라고 생각되나요? 그렇다면 댓글에 1을 아니라면 형군을 남겨주세요. 다른 저렴한 국가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1, 2번 맥주의 천국. 독일인이나 아일랜드인이 진정한 맥주 애호가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맥주의 왕국은 체코입니다. 체코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맥주 소비를 자랑하며 평균적으로 매년 한 사람이 무려 142리터의 맥주를 마십니다. 이는 대형 맥주잔 약 400잔에 해당하는 양으로 1년 35일 매일 맥주를 마시는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주말 파티나 맥주 축제를 포함하지 않고도 이 정도입니다. 이는 미국인의 2배에 달하며 독일이나 벨기에처럼 맥주로 유명한 나라들보다도 더 많습니다. 체코인들은 단순히 많이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맥주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맥주는 단순히 시원한 음료가 아니라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회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체코에서는 물보다 맥주를 더 자주 마시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한 흥미로운 설문조사에 따르면 체코인의 65%가 매일 맥주를 마시며 어떤 사람들은 이를 맛이 나는 미네랄 워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체코에 가면 거리 곳곳에 전통적인 맥주펍 포스포다 이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런 펍은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사람들로 붐빕니다. 화요일 오전 11시에 펍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벌써 맥주를 들고 있는 모습을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체코인들에게는 맥주를 마시기에 이상한 시간이란 없습니다. 체코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맥주 중 하나는 바로 필스너 우르켈 필스너 울켈입니다. 1882년 풀젠에서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필스너로 황금빛 색상의 가볍고 약간 쌉쌀하면서도 매우 상쾌한 맛이 특징입니다. 거대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필스너를 마시는 것은 눈과 목을 모두 시원하게 해주는 최고의 맥주 경험입니다. 게다가 체코에서는 맥주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프라하에서는 맥주 한 잔이 1, 2달러면 충분한데 이는 수입 생수보다도 저렴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체코인들은 물값을 아끼기 위해 맥주를 마신다고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11위 체코의 아름다운 여성들. 체코를 다녀온 여행자에게 무엇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꼽을 것입니다. 체코 여성들은 자석처럼 사람을 끌어당기는 외모로 유명합니다. 도자기처럼 맑은 피부, 북쪽 하늘을 닮은 푸르거나 회색의 깊은 눈동자,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긴 머리카락. 그 외모는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단지 외모만이 아닙니다. 자신감 있고 따뜻한 성격, 우아한 태도 속에도 진정한 아름다움이 담겨 있습니다. 체코 여성들은 매우 개방적이고 친근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거리에서 인사를 건네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때로는 먼저 말을 걸어와 낯선이가 아닌 오래된 친구처럼 느끼게 해주기도 하죠. 이들은 독립적이고 강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예의 바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남성들보다 더 정중하고 배려심 깊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문화적 특징 하나는 체코에서는 맥주가 남성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성들도 맥주를 아주 좋아합니다. 퇴근 후 시원한 맥주 한잔 하자는 제안을 여성에게서 받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는 체코 사회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사회적 문화입니다. 봄날 꽃이 핀 벚나무 아래 프라하의 돌길을 걷고 있을 때 태양처럼 밝은 미소를 지닌 아름다운 체코 여성이 다가와 불타바 강변의 펍에서 신선한 필스너 한 잔을 즐기자고 초대한다면 영화 속 장면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경험입니다. 체코에서 맥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우정을 쌓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체코 여성들은 자신감 넘치고 자신을 표현하는 데 거침이 없습니다. 맥주홀에 들어가 대형 맥주잔을 주적 없이 주문하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맥주를 제대로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며 어떤 맥주가 좋은지 고르는 법부터 힘차게 건배하는 순간까지 모두 즐깁니다. 실제로 어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맥주에 대해 훨씬 더 잘 알기도 합니다. 맛의 특성, 알코올 도수, 최고의 양조장이 어디인지까지 지식이 풍부하죠. 그래서 필스너 우르켈과 부드바이저 부드바르의 차이에 대해 체코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그들은 진정한 맥주 전문가니까요. 10번. 역사적인 화장실 박물관. 화장실이 단지 현대의 기본적인 필요품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면 프라하에 있는 역사적인 화장실 박물관을 방문한 후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곳은 전통적인 유물만을 전시하는 평범한 박물관이 아닙니다. 고전적인 도자기 요강부터 금도금, 화장실 고대의 특이한 청소 도구들까지 1,800점이 넘는 전시품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위생의 역사와 인류 삶에서 중요한 발명의 발전을 탐구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매년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찾는 프라하에 꼭 가봐야 할 독특한 명소입니다. 박물관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는 유명한 역사적 인물들이 사용했던 요강 컬렉션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 지도자 중 한 명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사용한 요강이나 미국의 제2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 사용했다고 전해지는 요강도 볼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청나라 시대의 막강한 권력과 부를 자랑했던 중국의 걸륭제가 사용했던 요강도 전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위생용품이 아니라 역사적 의미를 지닌 문화, 유산으로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이 박물관은 고대 유물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문명이 시작되던 시기에 설계된 초기 화장실들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최초로 기록된 화장실이 존재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로마인들은 흐르는 물과 배수 시스템이 갖추어진 정교한 공중위생 시스템을 건설했으며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된 기술적 성과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대 시대에도 위생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번 내셔널 메리지 위크. 매년 2월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고 눈이 차에 녹지 않은 시기에 체코 사람들은 내셔널 메리지 위크라는 특별한 행사를 함께 기념합니다. 이 행사는 단지 커플들이 사랑을 축하하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서로의 서약을 다시 확인하고 처음 서로를 선택한 이유를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이 전국적인 행사는 수천 쌍의 커플들을 끌어모으며 젊은 연인들부터 결혼한 지 50년이 넘은 부부들까지 다양하게 참여합니다. 내셔널 메리지 위크가 특별한 이유는 단지 규모 때문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로맨틱한 감성과 깊은 의미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전국의 도시와 마을에서는 모의, 결혼식, 사랑과 결혼에 대한 워크숍, 커플 전용 댄스 파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이 행사는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커플들이 서로를 다시 연결하고 열정을 되살리며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드는 진정한 체험입니다. 이 행사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소보트카라는 마을에 있는 러브 브리지입니다.
이 다리는 사랑의 자물쇠 전통으로 유명하며 커플들은 자물쇠에 이름을 적어 다리에 걸고 열쇠는 강물에 던집니다. 이는 다리에 단단히 걸린 자물쇠처럼 영원하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상징합니다. 러브 브리지는 매년 수천 쌍의 커플이 찾는 로맨틱한 명소가 되었으며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자물쇠들이 햇빛에 반짝이며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냅니다. 그렇다면 왜 이 행사가 그렇게 중요하고 특별한 걸까요? 한 가지 흥미롭지만 다소 현실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체코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이혼율을 가진 나라 중 하나로 결혼의 약 50%가 이혼으로 끝납니다. 이는 스웨덴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체코 사람들이 개인의 자유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은 관계를 과감히 끝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셔널 메리지 위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커플들이 자신들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한때 나누었던 사랑을 되찾으며 왜 서로를 선택했는지 다시금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인 것입니다. 8번 체코 요리. 체코 요리는 중부 유럽의 진정한 미식 향연으로 여행자라면 꼭 맛봐야 할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맛으로 가득합니다. 대표적인 요리는 스비치코바로 부드러운 소고기를 채소와 향신료가 들어간 크리미한 소스에 담아 찐빵과 크랜베리 잼과 함께 제공합니다. 이 풍부한 맛은 미식가도 감탄할 정도입니다. 또 다른 필수 요리는 베프로 크네들로 젤로. 바삭하게 구운 돼지고기에 찐빵 달콤하면서도 새콤한 양배추 절임, 자워크라우트를 곁들인 요리입니다. 돼지고기의 진한 맛, 빵의 부드러움, 양배추의 상큼한 산미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잊지 못할 맛을 선사합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트르델니크라는 길거리 디저트를 만나게 됩니다. 시나몬 설탕과 아몬드를 입혀 노릇하게 구운 이 달콤한 도넛 모양의 페이스트리는 정말로 중독성이 강합니다. 굴라시도 꼭 맛보세요. 약간 매콤한 소고기 스튜로 빵과 함께 먹으면 국물의 깊은 맛이 더 살아납니다. 그리고 체코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맥주입니다. 체코는 크래프트 맥주, 애호가들의 천국으로 가볍고 상쾌한 필스너부터 진하고 풍부한 흑맥주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전통 체코 요리와 함께 즐기는 맥주 한 잔은 체코 문화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입니다. 7번 중부 유럽의 보석 프라하. 체코 공화국을 여행할 때 절대 놓쳐선 안 될 도시가 바로 프라하입니다.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고도. 구두는 중부 유럽의 보석이라 불리며 독특한 건축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가 살아있는 박물관과 같습니다. 프라하의 거리와 골목을 걷는 것만으로도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낭만적인 모험에 빠져드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꼭 방문해야 할 곳 중 하나는 바로 카를 다리입니다. 불타바강을 가로지르는 이 고대 석조 다리는 14세기 카를 4세의 통치 시기에 건설되었으며 아름다운 건축물일 뿐만 아니라 프라하를 대표하는 문화적 상징입니다. 총 길이 516m 난간을 따라 정교하게 조각된 30개의 동상이 늘어서 있어 강과 도시의 풍경을 감상하고 사진을 찍기 좋은 장소입니다. 다리 위에는 바이올린 연주자, 초상화 화가 등 다양한 거리 공연자들이 있어 그 매력을 더해줍니다. 이른 아침이나 해질 무렵 안개가 낀 다리 위 풍경은 마치 동화 속 장면처럼 몽환적이며 조용하고 로맨틱한 순간을 즐기기에 완벽합니다. 조금만 더 걸으면 구시가지 광장이 나옵니다. 이곳은 고딕 바로크 르네상스 양식의 건축이 어우러진 프라하의 중심으로 단순한 광장이 아닌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펼쳐진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유비 마녀 화형제. 마녀 화형제 체코어로는 차로데이니체는 체코에서 가장 독특하고 활기찬 전통 축제 중 하나입니다. 매년 4월의 마지막 밤에 열리며 추운 겨울의 끝과 따뜻한 봄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입니다. 단순한 축제가 아닌 고대의 초자연적 믿음에서 비롯된 깊은 문화적, 정신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축제의 밤 마을과 도시의 사람들은 마녀, 악마, 신비로운 존재들로 분장하고 모입니다. 행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은 마녀를 상징하는 지핀형을 만들어 거대한 모닥불에 던지는 것입니다. 불꽃은 밤하늘을 밝히며 지역사회의 정화와 새로운 시작의 희망을 전합니다. 이 불은 겨운에 쌓인 부정적인 기운과 악령을 몰아내는 상징적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수백 명이 거대한 모닥불 주위에 모여 음악 속에서 손을 맞잡고 춤을 추며 봄의 도래를 축하합니다. 이는 지역 공동체가 자연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은 빗자루를 든 작은 마녀로 변장하고 어른들은 마녀와 영혼에 대한 전설과 오싹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이 바다는 없지만 해변은 있다. 맞습니다. 체코는 내륙 국가라 바다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변을 즐기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체코 사람들에게는 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해변이 될 수 있습니다. 해안까지 수백 킬로미터를 가지 않아도 블타바강과 같은 강과 호숫가에서 특별한 햇빛,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해변은 단순히 일광욕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일반적인 사회적 규범은 잠시 접어두고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푸른 잔디에 누워 햇살을 즐기거나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근 채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프라하에서 가장 유명한 물놀이 장소 중 하나인 코빌리시는 자유의 낙원이라 불리며 백사장은 아니지만 푸른 나무들로 둘러싸인 조용한 강변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책을 읽거나 기타를 치거나 카약이나 비치발리볼 같은 활동을 즐깁니다. 처음 방문하는 사람은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당신이 무엇을 입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모두 그저 순간을 즐기고 불타바강의 잔잔한 물소리를 들으며 시원한 필스너 맥주를 마시고 있을 뿐입니다. 이 자유롭고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모든 걱정을 잊고 완벽한 여름날의 행복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4번 다양한 외국인 커뮤니티. 체코 공화국 특히 프라하는 오랫동안 관광객뿐 아니라 새로운 삶을 찾는 외국인들에게도 매력적인 목적지였습니다. 현재 프라하에는 약 100만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으며 이는 체코 전체 인구의 약 18%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전 세계에서 모여 다양한 문화와 활기를 지닌 커뮤니티를 이루어 도시의 문화적 풍요로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프라하는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경력을 쌓고 친구를 사귀며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프라하의 거리를 걷다 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도시는 마치 작은 글로벌 마을처럼 느껴집니다. 맛있는 크루아상을 파는 프랑스 카페 화덕 피자를 제공하는 이탈리아 레스토랑, 전통적인 맛을 선보이는 아시아 음식점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말라스트라나 지구에서 활기찬 비노그라디 지역까지 국제적인 상점과 레스토랑은 외국인들에게 익숙한 맛을 제공할 뿐 아니라 현지인들에게도 색다른 미식 경험을 선사합니다. 프라하 한복판에서 일본 식당에서 초밥을 먹거나 이탈리아 카페에서 에스프레소를 마시거나 베트남 쌀국수포를 맛볼 수 있습니다. 프라하는 또한 활발한 문화와 예술로도 유명합니다. 매년 이 도시는 수천 명이 참여하는 대형 음악 축제를 여러 개 개최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컬러즈 오브 오스트라바와 메트로놈 페스티벌입니다. 컬러즈 오브 오스트라바는 오스트라바의 옛 공업 지대에서 열리는 중부 유럽 최대 규모의 다장르 음악 페스티벌 중 하나로 4일 동안 전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열정적인 공연을 펼칩니다. 한편 프라하에서 열리는 메트로놈 페스티벌에서는 인기 인디록 팝 밴드들의 무대를 즐길 수 있습니다.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 신나는 음악과 춤, 그리고 끝없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환상적인 기회입니다. 3번 스포츠에 대한 열정. 체코 사람들은 스포츠를 무척 사랑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밤에 펍을 방문해 사람들이 크게 환호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팀을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구는 체코에서 스포츠의 왕으로 여겨지며 SK 슬라비아 프라하와 AC 스파르타 프라하 같은 유명 팀들이 특히 치열한 더비 경기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수만 명의 팬들이 붉고 푸른색으로 물들어 열광적으로 외치는 모습, 그 소리에 성 비투스 대성당 지붕 위에 있던 비둘기들조차 조용한 곳을 찾아 날아가 버릴 정도입니다. 하지만 축구가 왕이라면 아이스하키는 체코 스포츠의 영혼입니다. 체코 사람들은 아이스하키를 너무도 사랑하여 목도리와 털모자를 쓰고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얼음 위에 거칠고 빠른 경기를 보기 위해 기꺼이 나섭니다. 체코 국가대표 아이스하키 팀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현지인에게 가장 유명한 운동선수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은 전설적인 선수 야로미르 야그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는 특유의 멀릿 헤어스타일로 유명하며 50대까지도 경기장에서 활약했던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만약 가장 끈질긴 선수 상이 있다면 경쟁자 없이 야그르가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이스하키는 체코의 정체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온 가족이 TV 앞에 모이거나 경기장으로 함께 가서 그 짜릿함을 즐깁니다. 환호와 웃음 얼음 위에서 부딪히는 스틱 소리가 기쁨과 자부심, 순수한 흥분의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체코에는 이런 농담도 있습니다. 체코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아이스하키 좋아해요 라고 말하면 가족처럼 대해줄 거예요. 2번 프라하 천문시계. 체코의 아름다운 수도 프라하를 떠올릴 때 2시가지 광장에 위치한 상징적인 천문시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시계는 단순한 시계가 아니라 예술과 공학이 결합된 경이로운 작품으로 수백 년의 역사적 가치를 지니며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1480년에 제작된 이 시계는 현재까지 작동 중인 가장 오래된 천문시계 중 하나로 600년 이상 프라하 문화의 중요한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프라하의 천문시계, 즉 오룰로이는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계는 태양과 달의 움직임, 그리고 황도 12궁의 위치까지 추적합니다. 시계의 문자판을 보면 3개의 주요한 원형 링이 보입니다. 가장 바깥쪽 링은 중세시대의 시간 표시 방식을 따르며 가운데 링은 로마 숫자로 시간을 나타내고 가장 안쪽 링은 달의 위상과 황도 12궁을 보여줍니다. 이 복잡한 장치는 당시 최고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시계에서 가장 인상 깊은 특징은 매시 정각에 작동하는 움직이는 조각상들입니다. 이 독특한 퍼포먼스는 프라하를 찾은 누구도 놓칠 수 없는 볼거리입니다. 4개의 주요 조각상은 중세시대 인류가 두려워했던 4가지 위협을 상징합니다. 죽음은 모래시계를 들고 있어 시간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탐욕은 돈 주머니를 들고 끝없는 욕망을 나타냅니다. 허영은 거울을 들고 자만심을 상징하며, 이단자는 신앙을 거스르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 조각상들은 시계가 종을 칠 때마다 움직이며 생생하고 신비로운 장면을 연출하여 매 시간마다 수많은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 천문시계는 중세시대 공학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흥미로운 전설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시계를 만든 천재시계 제작자 하누슈 장인은 도시 관계자들로부터 시계 공개식에 초대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에 깊이 감동한 관계자들은 프라하 외에는 이런 시계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누슈 장인의 눈을 멀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분노와 슬픔에 빠진 하누슈 장인은 시계에 저주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는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시계의 기계의 장치에 손을 대었고, 이로 인해 시계는 신비롭고 수리하기 어려운 존재가 되었다고 믿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시계가 멈추면 프라하에 재앙이 닥친다는 전설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시계가 오랫동안 멈췄던 몇몇 사례에서는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02년 대홍수가 도시를 강타하기 직전에 시계가 멈추었고, 많은 시민들이 이것을 하누슈의 저주의 증거로 여기면서 이 전설은 더욱 깊게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1번 프라하성. 프라하의 프라찬이 언덕 위에 우뚝 솟아있는 프라하성은 체코 공화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오래된 명소 중 하나입니다. 약 70톤 주인제곱미터의 면적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큰 성 복합단지로 인정받았습니다. 9세기에 건축된 이 성은 한때 보헤미아 왕들과 신성 로마 제국 황제들의 거처였습니다. 현재는 체코 공화국 대통령령의 공식 거주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문화와 예술이 담긴 진정한 역사적 건축의 보석입니다. 성 안으로 들어서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전혀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고대 건축물과 회색 석벽은 신비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웅장한 대관식과 긴장감 넘치는 정치회의, 심지어 비밀스러운 음모까지 떠올리게 합니다. 하늘 높이 솟은 고딕 양식의 첨탑부터 정교한 바로크 양식의 예배당까지 이곳의 모든 구조물은 고유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그 아름다움과 매력으로 방문객들을 사로잡습니다. 성 안에서 반드시 방문해야 할 장소 중 하나는 고딕 건축의 상징인 성 비투스 대성당입니다.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 창과 정교한 보석 모자이크가 인상적입니다. 이 대성당은 수백 년 동안 보헤미아 왕들의 대관식 장소였습니다. 안에 들어서면 다채로운 창문을 통해 빛이 들어오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신성하고 웅장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체코의 수호성인 성 바칠라프의 무덤도 이곳에 있으며 현지인들이 기도와 축복을 구하기 위해 자주 찾는 장소입니다. 프라하 성에서 또 하나의 매력적인 경험은 바로 골든 레인 산책입니다. 이 좁고 알록달록한 거리에는 옛 성벽을 따라 지어진 작은 집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16세기 후반에 지어진 이 거리는 원래 장인들과 성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살던 곳입니다. 밝은 색으로 칠해진 아기자기한 집들은 주변의 웅장한 탑과 예배당과는 대조적으로 동화 속 같은 아름다움을 자아냅니다. 이 거리의 조비번 집은 유명한 작가 프란츠 카프카가 살며 여러 작품을 집필한 곳입니다. 이 작은 집들 안을 구경하며 옛날 장인들의 소박한 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체코에 대한 13가지 독특한 사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활기찬 축제, 역사적인 다리들, 아름답고 강인한 여성들까지 이 영상을 통해 이 멋진 나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여행에서 또 만나요.